백혈병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이제 증상을 아셔야 내가 이런 증상이 보일 때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야겠구나 생각을 하실 테니까요. 백혈병의 증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백혈구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치기 위한 방어 기능을 하는 면역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생기는 병이 백혈병이기 때문에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에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기에 조금 더 잘 걸릴 수 있고, 잦은 목이 붓는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잦은 그런 감염 증상이 생기는 것이 있으면 조금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뼈 안에 있는 골수가 결국 백혈구를 비롯한 다양한 혈액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과잉 증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혈구세포인 적혈구나 혈소판의 생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숫자가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적혈구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산소를 운반하는 이제 공급책인데요. 산소 전달이 잘 안 되게 되면 빈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숨이 차다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혈소판도 마찬가지로 혈소판의 기능은 우리 몸에서 응고 기능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제 잘 굳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과다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피가 자주 난다거나 심하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멍이 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응고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고, 이런 증상도 백혈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비특이적인 전신 증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까 감염으로 인한 발열도 있을 수 있지만 원인 미상의 발열, 체중 감소, 어지러움, 두통, 이러한 비특이적인 증상도 때로는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은 한 번쯤 백혈병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또 다른 혈액 암종의 하나인 림프종은 림프절이라는 우리 몸의 곳곳에 이제 약간 목이 접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목 주변이나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런 데서 비정상적인 또 백혈구 종류인 림프구가 과다하게 증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림프절이 비대해지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목에 뭐가 만져진다거나 홍알만하게 잡힌다거나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그런 게 만져지고, 그것이 단기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지속될 때, 그리고 특히나 통증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이제 콩알만한 종기가 만져질 때 림프종이 혹시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법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비심톰, 비증상이라는 이러한 전신 증상이 있을 수 있겠는데, 발열이 있다거나 원인 미상의 체중 감소가 있다거나 밤에 발한, 식은땀 같은 것들이 나면 일부 림프종 환자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이므로 이런 증상이 동반되어 있으면 조금 더 림프종을 의심해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혈액암을 진단하기 위한 과정들은 혈액암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기는 한데, 그래도 흔하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혈액검사입니다. 정맥에서 피를 뽑게 되면 혈액에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보이는지, 비정상적인 세포가 보이는지 확인함으로써 혈액암의 진단을 조금 더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확실한 이제 약간 확진을 위한 좀 진단법으로는 이제 골수 검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엉덩이 골반뼈 있는 뒤쪽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뼈 안에서 혈액 성분을 만드는 공장이 되는 골수를 직접 검사를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세포가 보이고 있는지 판단을 하면 백혈병이나 여러 가지 혈액암들을 대부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장기에 침범을 했는지 판단하는 부가적인 검사가 영상검사, 나 MRI를 아주 역할이 크진 않지만 진단이 되었을 때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고요. 혈액암에 대한 치료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혈액암이란 게 하나의 질환이 아닌 아까 포괄적인 진단명이라 해서 하나로 말씀드리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이제 고형암과 다르게 덩어리를 형성하는 종양이 아니라 혈액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골수이식을 수술처럼 표현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제를 해서 도려내는 개념의 수술은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증 등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일단 주된 근간입니다. 기본적으로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여기에 좀 곁들여서 다른 종양과 다르게 특수한 치료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골수 이식이란 말로 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몸에 현재 발생한 혈액암 세포를 완전히 사멸시킨 뒤에 정상적인 골수 세포를, 공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본인의 골수나 이제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아서 다시 제대로 된 혈액을 생성하는 공장을 이제 몸에 정착시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글리백이라는 먹는 항암제를 투여함으로써 정상인과 같은 수명을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전이된 부분에 국소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백혈병, 림프종을 비롯한 이런 질환들이 사실 아주 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역시 제 주변에서도 진단이 되고, 특히 저한테 이제 어떤 의학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이제 꽤 있는데, 사실 많이들 불치병이고 난치병이라는 걸 전제하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혈액암 종류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존재하고 이제 치료 방법이 다 상이하고 예후
이유 역시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뭐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은 이제 먹는 약으로 현재 치료를 하고 정상인과 가까운 수명을 보여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백혈병은 지금 난치병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미 무리가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혹시나 이런 혈액암이 진단이 되셨다면은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신뢰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나 이런 것도 이제 다른 고형암에서도 실행을 하지만 사실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른 고형암에 비해 훨씬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간암, 폐암, 이제 뭐 다른 장기들은 본인의 육체적인 컨디션이 이런 항암을 견디기에 만약에 어렵거나 하면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먼저 쉽게 권유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는데, 백혈병과 같은 이런 혈액암은 사실 뭐 70세 이상이더라도 사실 기저질환만 없다면은 항암 치료에 반응이 좋고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한 어떤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의사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조금 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TV,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